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어제 마감 상황 보면서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좀 초조했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어제보다 좀 낫네요.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출발할 때보다 좀 탄력이 떨어지는 이 종목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어서 그 또한 불안하기도 합니다. 요즘 오후장 가면 지수가 또 너무 크게 흔들리기 때문이죠. 걱정은 되지만 일단 미리 사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고요. 지금 상황이 잠시 즐겨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관세 인하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살짝 나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내가 내야 되나? 저 사람이 밥을 살까? 고민하면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제가 결제를 하고요. 회식을 가야 하는데 안 가도 될까? 애매한 상황이면 그냥 갑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이 정말 싫은데 지금 시장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올라가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니 뭔가 좀 겁이 나고 그렇다고 안 사자니 이대로 올라가면 어쩌지? 라는 이러한 걱정도 생기고요. 애매한 포지션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애매한 포지션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해요. 오늘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인님께도 이런 질문을 또 집중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고민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나눠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프로가 되기 위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제가 프로로 가는 길에 또 아름다운 꽃길로 만들어주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권홍섭 주임님, 박재영 차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장 얘기 짤막하게 하고 갈게요. 박 차장님께 먼저 전체적인 지수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미국 그리고 유럽 쪽에서 관세 인하 합의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무역 분쟁 우려가 살짝 줄었습니다. 그런데 8월 말까지는 계속 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아요. 지금 오늘의 반등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오는 거고, 오늘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랑 한국만 많이 빠졌거든요. 생각해보면 인도 같은 시장은 굉장히 좋았고요. 네. 이머징이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인도 같은 나라 굉장히 좋았고, 러시아도 유가 오르면서 많이 올랐었고, 연초 대비해서. 아시아가 안 좋았어, 무역 전쟁 때문에 아시아가 안 좋았어라고 핑계를 대기에는 대만이 올랐어요. 대만은 대한민국이랑 경제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TSMC, 이 IT 쪽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대만은 오히려 올랐어요. 네. 대만은 이제 상관관계가 중국이랑 좀 높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대만이랑 중국은 사이가 그렇게 좋은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관관계가 대한민국처럼 높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중국이랑 상관계수가 최근에 0.7까지 올라오면서 중국이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고 중국이 빠지면 우리도 빠지고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상관관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나스닥 신고가 가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경제 위기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제 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역 전쟁 때문에 심리적으로 중국과 한국만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2008년도라든지 금융위기 이런 큰 위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오를 것이냐? 그러기도 또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일단 PBR 한 배 때 2227포인트는 2220에서 30포인트대를 강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해 놓을 거예요, 아마. 큰 위기가 오지 않은 이상 그 밑으로 빠진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위로 올라가려니까 그럴 만한 모멘텀이 잘 없어요. 실적 예전에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닝 추정치가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제 골고루 잘해야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 너무 한쪽만 잘하니까 얘들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라는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2011년, 12년, 13년 있었던 그 박스권 그쪽에 네.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팔긴 굉장히 아쉬운 맞아요.
아쉬운 지수대다 이야기 주셨는데 그럼 포트 상황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포트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가 안 팔았어요. 조금은 팔까도 싶었는데 그 하락에 팔아서 괜히 오늘 반등 나면 배 아플 것 같았거든요. 일단 안 팔길 잘했던 것 같아요. FNF가 수익을 키워주네요. 드디어 FNF가 수연님, 건우님 함께하고 계시죠. 기쁩니다. 오늘 4% 올라가면서 수익 3.4%로 전환이 됐고요. 엠코르셋. 잠시 후에 박 차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오늘 5% 상승하면서 손실폭을 줄여줬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올라가고요. KTNG, LGU 플러스 보합권의 움직임 이어가네요. 일단 포트의 이들 종목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어제 권주임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죠. 저는 권주임한테 이렇게 따로 연락이 온 건 처음이었어요. 내용은 바이오 이야기할 시간 좀 할애하시죠. 되게 시크하게. 바이오 얘기, 바이오건께서 오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라고 보내드렸죠. 어떤 얘기가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바이오 보고 있으면 요즘 속이 천불이 나서 안 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저희 포트에는 없지만. 네. 일단 이제 우리가 항상 그 매매를 할 때는 때를 사라고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수급을 동반한 그런 그 시기를 잘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최근에 이제 종목을 가지고 오는 거 보면 패션 그리고 반도체, 유통 이런 쪽으로 최대한 가지고 오고 있는데 바이오는 이제 그 반도체가 먼저 꺾이고 나서 그리고 바이오는 아직 바닥권에 진입을 안 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는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언급을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코스닥 시총을 상위를 포진하고 있는 셀트런 헬스케어와 그리고 신라젠 이런 종목들이 대거 이제 하락을 하면서 시총 규모도 작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바이오 제약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우리나라의 이제 제약 바이오의 경우에는 뭐 미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PER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버블도 상당히 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제약 바이오에 이제 편입을 할 때는 그 바이오테크 쪽에서는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진입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임상에 대한 그 가치를 얼마나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증권사 레포트들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또 해석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딱 설명드리면 뭐냐면 이 회사가 이걸 가지고 임상을 2상하고 3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FDA에서 판매 허가가 날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FDA를 판 회사가 과거에 그 LG 생활과학이었죠.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가 물질 특허를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에 처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 약이 어느 정도 뭐 좋다고 그러니까 좋음에도 불구하고 팔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국적 제약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못 팔게 막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로비를 하든 어떻게 되든 현재 뭐 녹십자에서도 지금 미국 공장, 캐나다 공장을 이제 허가를 내서 이제 FDA에서 지금 녹십자 오창 공장을 실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기간과 상당 기간 소요가 된다는 이런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회사가 직접 FDA 판매 허가 승인을 뭐 3상까지 이제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투자를 해야 될 종목을 찾는 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임상 1상, 2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그 회사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바로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기대감 있는 회사들을 봐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회사들이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제넥신 이런 회사들이 있죠. 네. 이 알테오젠 어제 상한가. 그렇죠. 그래서 알테오젠 회사도 이제 연역을 보면은 과거에 여기 사장님께서는 LG 생활과학의 초대 그때 그 항암제 개발했던 멤버였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새롭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관련된 바이오 베타에 관련된 그런 그 기술들을 접목시키면서 이제 에로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넥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들이 그 임상학적으로 임상 3상까지 가려면 돈이 수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뭐 램시마의 경우에는 2,3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겨우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렇지만 2,300억을 들여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점, 기간이 상당 걸린다는 점, 이런 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그 기술과 관련된 임상 1상, 2상과 관련된 애로 가능성이 큰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종목에 대한 뭐 투자하실 꼭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바이오에 대한 의견들은 참 많으시네요. 쇼센코 탈출님께서 저는 제약바이오에서 휴온 사나 들고 있네요 이야기하셨는데 한 얼마 전에 박민영의 궁금주였던 휴온스라서 또 괜히 반갑게도 느껴지네요. 불펜님이라고 또 새로운 분도 등장을 해주셨고요. 사실 뭐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서 뭐 임상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바이오 종목들은 막 내달리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기록했었습니다. 뭐 지금 그 흐름들을 상당수 반납을 했고요. 앞서 누군가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코피 터진다라고 얘기 주셨는데 뭐 삼바는 그래도 양호하죠. 다른 뭐 줄기세포 관련한 종목들은 진짜 쌍코피가 터지는 움직임을 그동안 보여왔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오늘 심상치 않긴 해요. 어제 오늘 도합해서 한 10% 밀리는데요. 권주님 짤막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의견 들어볼까요? 예, 삼성바이오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회계 관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그 조금 그런 차익 매물과 함께 이제 동반해서 투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가격대는 지금 그 전에 전 저점인 36만 원대를 이제 지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하락폭을 조금 이제 낮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성바이오나 이제 셀트리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그런 그 수급적으로 꼬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한 10월에서 11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 회계 감리에 대해서 이 자산화된 부분과 그리고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기간 가운데서 네. 과징금 내지는 뭐 어떤 식의 절차에 의해서 조금 명확하게 가시성이 나타났 때쯤에 진입을 하셔야지 지금 이제 쌍바닥 찍었다고 해서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바이오시밀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제약 그 약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로 대체를 해서 그러한 그 환자 부담금을 낮추는 그러한 그 트럼프 케어가 지금 정책으로 자리 잡히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기대감으로서는 조금 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도 이 채팅창에 궁금하다라고 건우님이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 강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포트에서 다른 종목들 뭐 FNF는 저희 많이 다뤄봤고 더 가져가겠다 이야기 드렸고 LG 플러스 KTNG 같은 경우는 보합권이라 일단 내비두는 상황. 하이비전 시스템은 오늘 올라서곤 있어요. 손실 줄이고요. 엠코르셋이 참 할 말 많아요. 불과 저희가 편입한 지 한 2거래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종목은 어쩜 이렇게 희로애락을 함께 담는지 모르겠어요. 박 차장님. 제가 뭐 모든 질문을 드렸을 때 한 번도 박 차장님이 멘탈이 흔들리거나 동공이 흔들리거나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엠코르셋은 조금씩 동공이 흔들리셨거든요. 어제 급락했었고 오늘은 또 급등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손실 3%대. 어떡할까요? 엠코르셋. 사실 뭐 이런 종목은 개인적으로 하기는 재밌는 종목인데 방송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담 있으시죠? 부담 있는 종목에서 제 동공이 좀 흔들렸던 것 같고요. 근데 뭐 변동성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오를 때도 화끈하게 올라오고.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뭐 이쪽 분야가 좋지 않았었고 이쪽 분야가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모가 밑으로까지 훅 쏟아졌는데 뭐 오늘 FNF나 이런 종목들 올라오는 거 보면 배럴도 뭐 바닥 찍고 많이 맞아요. 올라오거든요.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가 밑으로 떨어졌다라는데 가격적인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요. 오늘마저도 하락을 했으면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그랬을 텐데 다행히 네. 반등이 나와줘서 다행이고 11,000원을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11,000원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봐도 좋을 것 같고 원래 처음에 상장된 종목들은요. 이런 변동성을 좀 뭐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트렌드가 애경산업도 그랬고요. 카페24도 그랬고 이렇게 한번 딱 흔들리고 자리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꾸준하게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은 11,000원을 이제 손절가로 다시 한번 좀 제시를 하면서 네. 요거 이탈 안 하면 좀 보유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좀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가 지금 모든 HTS에 그런 기능이 있을 거예요. 예약 매매. 네. 그러니까 이제 손절선 거기에 딱 걸어놓고 거기 밑으로 떨어지면 뭐 U+나 KTNG나 이런 거는 사실 걱정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신규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기능을 한번 예약 주문이란 기능을 한번 좀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11,000원에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부는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하시는 분들께요. 좋습니다. 엠코르스까지 살펴봤고요. 어제 못다한 종목 얘기들도 많아서 이 두 남자의 종목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박지영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은 LG화학, 그리고 신대양재질, 권주임님의 종목은 해성디어스, 그리고 프로텍 되겠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지금 나오는 권주임님의 사진을 요즘 사진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때보다 지금 외모가 훨씬 더 수려해지셔가지고 사진 한번 다시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권주임 어떠세요? 예, 뭐 저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꼭 방송에 캡처해서 하겠습니다. 피디님 듣고 계시죠? 안 하신다고 또 막 얘기하시는데요. 자, 일단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권주임님의 해성DS. 또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네. 이제 고성장 중인 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도체 기판 중에서도 이제 리드 프레임과 관련된 패키지 기판에 특화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국내 유일의 반도체 리드 프레임 제조업체라고 보여지고요. 2017년 기준으로는 차량용 리드 프레임 매출 비중이 한 35% 정도로 연평균 한 20% 정도 고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주로 이제 납품하는, 그러니까 직납은 하지 않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납품하는 회사는 뭐 NXP나 그리고 보시, 이제 글로벌 차량용 메이커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그 동사야 리드 프레임 제품은 차선 유지라든지 이런 그 자동 제어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러니까 자동차가 점점 정장화할수록 이 회사의 리드 프레임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ECU 보드 수가 많게는 거의 한 100개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이 회사가 이제 향후에 지금 실적 기반해서 하반기에는 상승할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외에도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새롭게 신규 라인을 증설을 했다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단층 그 메모리에서 다층 패키지 쪽으로 이제 공장 증설 라인업을 했는데 이는 그 PC용 그 D램과 그리고 낸드 쪽에 새롭게 시장을 진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층 라인 증설로 인해서 그 원래는 매출이 이제 2분기부터 발생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급락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하회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그 다층에 생산되는 매출 지연과 그리고 여태까지 그 공장 증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실적이 나빴지만 이는 이제 새롭게 3분기부터 4분기부터 시작되는 기대감으로서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현재 그 21,400원을 찍고 난 뒤에 이틀간에 겨쳐서 이제 그 어닝 쇼크에 대해서 하락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21선과 거의 근접해 와 있고 그리고 이평선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상승에 대해서 에너지 응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주봉 흐름상으로도 지금 21선을 잘 지키면서 어느 정도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2,500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목표가를 세운다면 26,000원 정도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감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해서 가져왔습니다. 6월에도 한번 얘기해 주셨었고요. 7월에도 한번 얘기해 주셨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해성DS. 분위기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회사가 참 바쁜 회사다라고 채팅창에도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옛 회사명 9MDS 실적 꾸준하고 배당도 줍니다. 유보율이 작은 게 조금 흠이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고 어쩜 이렇게 다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참. 여러분의 채팅창이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박 차장님, 해성DS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의견 괜찮으세요? 이 종목에 대한? 최근에 IT가 조정 많이 받았죠.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몇몇 종목들 골라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용 이제 반도체 이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주가도 적절히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반등 타이밍 한번 잡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성DS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엠코르셋이 그 사이에 상승폭을 조금 키우고 있어요. 가자 엠코르셋 7%인데 오늘 시초가 때 급등했던 부분까지만 종가까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다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자, 해성DS 들어봤고요. LG화학 가겠습니다. 어제 움직임 보면 외국인들이 참 많이 샀고요.
LG화학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관심이 크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제 아침에 저랑 방송하시면서 LG화 얘기해 주셨어요. MLCC, 전기차 이쪽에서 늘 좀 억울하게 소외됐다. 참 좋은 회사다라고 이야기 주셨었죠. 화학이랑 이제 전기 그 2차 전지 이쪽 사이에서 좀 억울함이 있었던 그런 MLCC라 그랬군요. 네, 그런 종목이죠. 화학이 좋을 때는 2차 전지 쪽 그 중국한테 보조금 못 빠지면서 롯데케미칼보다 이제 흐름이 안 좋았고, 최근에 2차 전지 뭐 이쪽 좋아지니까 화학 쪽 스프레드가 안 좋아지고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또 소외를 받았습니다. 뭐 이쪽 저쪽 막 맞기만 했는데 이제 또 반격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더 잘 나왔어요. 네. 소재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안 좋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선방을 하면서 어닝이 컨센서스에 비해서 잘 나왔고요. 환율, 뭐 앞으로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3분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화학 부분에 수출이 많거든요. 그러면 뭐 수출 기업들은 환율 높아지면 좋은 거죠. 여기에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 나프탄하게 이제 기초 유분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네. 원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납사, 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죠. 뭐 어제는 이제 유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74불 때까지 급등하는 그런 이제 국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겁니다. 스프레드도 최근에 이제 좀 개선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초 소재 부분은 3분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중요한 건 어제 컨퍼런스 콜 하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LG화학이. 특히 2차 전지 쪽에서. 네.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보통은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엄마 나 이번 학기에는 반에서 한 5등 정도 할 것 같아. 뭐 1등, 1, 2등 하더라도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엄마 난 이번에 1등 할 거야. 이렇게 물론 자신감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왜냐 1등 한다고 그랬다가 2등 하면 욕먹는데 그쵸. 5등 정도 할 것 같아. 2등 하면 2등 하면 아이고 칭찬이죠. 잘했구나. 그래요. 가이던스도 비슷하거든요. 회사 측에서 뭐 보통 한 100억 정도 벌 것 같으면 한 95억 정도 벌 것 같아요. 97억 정도 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엔 가이던스를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유는요. 수주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말에 38조였던 2차 전지 쪽 수주가요. 60조 원까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네. 반기 만에 18조 원이 늘어났다라는 걸 보면 그만큼 자신감을 내비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LG화학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쌉니다. LG화학은 지금 사실 돈을 버는 게 기초 소재 쪽에서 돈을 벌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기초 소재 쪽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SDI나 이런 쪽보다 훨씬 싸고요. 중국 업체 뭐 비아디나 이런 업체는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런데 이 기초 소재 화학 쪽의 밸류에이션을 받다가 2차 전지 쪽이 많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을 2차 전지 업종의 밸류에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이익이 많이 늘지 않더라도 멀티플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부터는 L자형 2차 전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가 원래는 네모냈어요. 옛날 폰 쓰신 분들 또 옛날 얘기 나오죠. 지금은 이제 네모난 거. 네, 다 타입이어서 배터리 교체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갤럭시나 이런 것들 뒤에 뚜껑 빼고 배터리 꼈었어. 갈아 꼈어요. 그거 모양이 네모냈는데 그렇게 네모나면 효율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측편에 카메라 모듈이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간 활용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L자형 이제 배터리가 나오는데 이 L자형 배터리가 마진도 높고요. 네. 출하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계속 좋아지겠죠. 이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LG화학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롯데케미칼도 지금 올라오고 화학 쪽도 올라오고 있고 2차 전지 쪽도 제가 하반기 가면 갈수록 기대감이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의 허가 이거 사실 기다리고 있는데 요거 없더라도 2020년 되면 그 허가 없이도 장사할 수, 왜냐하면 보조금이 사라지거든요. 네. 그럼 불확실성은 점점 낮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락 추세를 조금 벗어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대를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요. 턴어라운드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 이야기 해주셨어요. 하지만 앞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했잖아요. 그럼 오늘도 또 올라가요? 쉴 때 사는 거 어때요? 오늘 말고.
그게 지켜보다가 관심 종목. 언제까지 오를지 알 수 있나요? 언제까지 모르죠. 쉰다는 게 언제까지 쉴지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모르면 뭐 일단 결정했을 때 할까 말까 고민하면 해야 되는 게 맞다. 뭐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네, 마음 먹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문현답을 주셨어요. 네, 채팅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MLCC 숨겨진 종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햇빛마을님이 아모텍 MLCC 진출해서 불펜님께서 관심 종목을 추가하셨다고. 아모텍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건주임님 기억하시죠? 6월 20일경 3만 원짜리 딱 3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권주임님이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아모텍 안 샀죠? 올랐죠? 네. 무슨 불변의 법칙도 아니고 제가 안 사면 잘 올라요. 잘 그리고 오늘 10% 급등했습니다. 아모텍 살짝 볼까요? 이 얘기 나온 김에. 네, 뭐 어느 정도 그때도 다시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그 스마트폰 향 매출이 이제 부진하면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급락을 굉장히 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4월달, 5월달이었는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실적 발표하기 전에 선반 반영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자동차 전장 쪽에 들어가는 모터 부분에 대한 매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는 그 MLCC라고 하긴 하는데 굉장히 뭐 새롭게 이제 진출을 한다는 그런 기대감으로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MLCC에 관해서는 새롭게 이제 진출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조정을 받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순간 어닝 쇼크로 인해서 빠질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빠진다면 오히려 그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빠졌을 때 조정했을 때 한번 분할로 매수하는 그런 그 투자 전략이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모텍에 대해서 짤막하게 저희가 틈새 전략을 챙겨봤고요. 곧장 권주임님의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해성 DS에 이어서 이번에는 프로텍.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 계속된다. 프로가 되기 위한 테크 회사인가 봐요. 프로텍? 예, 뭐 어느 정도 맞아요? 듀얼 카메라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디스펜서 장비 부분에서는 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 이제 저희 풍짝이 참 잘 맞죠?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후공정의 업체로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그 디스펜서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 점에서 이 회사가 이제 관심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지금 그 디스펜서 장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고요. 이 디스펜서가 무슨 그 일을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우리가 3D 카메라나 이제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뭐 IR 센서라든지 그리고 뭐 모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 군데로 접합시켜주는 그런 그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의 경우에는 후속작에는 뭐 카메라 모듈이 3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출시되는 것들은 카메라가 4개 들어간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역성장하더라도 그런 그 카메라 그리고 하이엔드급의 카메라들이 점점 많이 탑재가 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고성능 하이엔드로 갈수록 이 회사의 장비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3D 생식용 검수 장비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있기 때문에 프로텍 역시 그런 쪽에서는 디스펜서 장비에서 최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 회사가 최근에는 프로텍 LNH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 의료기기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의료기기 회사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가정용 소변 분석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판매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기타 벤더 업체들과 한 3,300만 달러 정도의 계약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2분기에 반영되거나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기술적 분석상 어느 정도 한 16,850원 하단을 내려오면서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봉 흐름인데요. 상당 기간 오래 쉬었죠. 작년 2017년에서 계속 올라왔다가 1월부터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17,100원 정도, 17,000원 정도만 깨지 않는 흐름만 나타난다면 실적 기대감으로서 단기간 한 22,000원 정도 한번 노려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라인까지 짚어주셨어요. 17,100원을 깨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22,000원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프로텍 실적 우상향 증가를 보여주고 있네요. 라는 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텍 살펴봤어요. 그리고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으로 가볼까요? 신대양 제지 되겠습니다. 신대양 제지 저희 했던 거죠? 네, 했었죠.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요. 실적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는 너무 못 올라서 아쉬워서 한 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상 PER이요. 내년도 예상 PER이 3.48배입니다. PBR 아니고요. PER이 3.48배고요. 너무 낮네요. 1분기에 영업이익 211억 나왔는데 2분기에는 240억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한 해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였거든요. 올해 1분기에 작년 한 해 장사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긴 했는데 매분기 200억씩 벌면 PER이 3배까지 떨어지는 정말 웃음꼴이 되는데 주가는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2분기 실적 나오면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지금 이평선이 완전히 밀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방향을 한번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 봤고요. 수출 뭐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이 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이 재활용품들을 쓰레기 같은 것들 수입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대양제지는 골판지 만드는 회사인데 그 들어가는 원재료인 원지, 고지, 그러니까 폐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들 온라인 쇼핑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다 보니까요. 골판지 수요가 많이 인터넷 쇼핑 때문에 박스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네. 톤당 가격으로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한국이랑 그 골판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한 2, 30만 원 정도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출 모멘텀도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동종업계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제지업계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대표적인 업체가 무림 PMP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무림 PMP랑 실적 차이가 별로 안 나요. 1분기에 순이익이 신대양제지가 152억 나왔고요. 무림 PMP가 160억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총은 무림 PMP의 절반뿐이 안 돼요. 그럼 굉장히 싸잖아요. 네. 결국은 기업 가치 제대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신대양제지도 어닝 시즌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한 번 더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향 수출 모멘텀을 안고 있는 신대양제지입니다. 케빈님이 글 올려주셨네요. 골판지 생산과 상품이 매출의 95% 이상으로 중국의 혼합 폐지 수입 금지 정책에 의한 수혜를 입고 있지요. 품절주입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권주임님, 신대양제지 보셨었나요? 네, 이제 요즘에 가장 그 주도주 섹터로서는 이제 제지 쪽이 최근에 그러니까 올 상반기를 가장 핫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유통 주식수도 적어서 굉장히 품절주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갈 여력이 있다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영업이익 증가분에 대해서 거의 이제 주가가 더블 이상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점 부담으로 이제 조금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어닝 시즌에 맞아서 만약에 그러한 그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기정사실화가 되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중국과 관련된 골판지와 관련된 그런 그 수혜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 회사의 주가 수준은 현재 거의 그래도 더 올라갈 여지가 크지 않나. 9만 원 넘어서 10만 원 정도는 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좀 장세가 나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조정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윤님께서도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이래요. 신대양제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오늘 한 종목 더 짚어볼게요. 박 사장님, 하나금융지주 어제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계셔요. 얘기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수익 구간이시래요. 오늘 4거래일 만에 하락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요즘 은행 쪽에 실적은 참 좋은데 실적만큼 주가가 가주진 않아서 아쉽긴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시장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동안 잘 버텼었던 하나금융지주, 은행주들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 굳이 내가 조금 먹었다고 해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박스권 한 이제 4만 원 후반대로 놓고 4만 원, 4만 8천 원까지 목표가 좀 가져가면서 이쪽은 굉장히 강한 이제 바닥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단은 이제 돌파하느냐 마느냐 그건 이제 시장 분위기가 결정을 할 건데. 추세 하락도 이제 돌파를 했고 한 4만 8천 원까지 보면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금융지주 몰빵하셨다라고 한다면 매도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겠지만 아니요, 종목이 많으세요. 그렇죠. 네. 분할해서 하셨다라고 한다면 시장 분위기 또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IT 빠지면
IT 빠지고 지수 조금 분위기 험악해지면 또 이런 실적 좋고 배당 많이 하고 안정적인 낙폭 가대주들이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포트 구성 차원에서 조금 들고 가보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건우님께 도움이 되셨길 저희 바라보겠습니다. 고민이 되네요. 엠코르셋이 11,200원으로 내려간 상황. 저희 말씀하셨던 그 가격대가 좀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불안합니다.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FNF는 수익 좀 더 키워주고 있고 에듀 플러스, KTNG 보합권, 하이비전, 엠코르셋은 비슷한 수준에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민돼요. 오늘 사고 싶은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뭘 건드리자니 좀 그렇기도 하고. 건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뺀다면 뭘 빼야 될까요, 저희? 뺀다면요? 에듀 플러스는 양태준 대리님이 절대 빼지 말랬어요. 다음에 자기 올 때까지 없으면 막 되게 이를 갈고 하셨어요. 그런가요? 네. 되게 어렵네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그냥 대등소이하게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대부분 이제 손실이 좀 있지만 네. 뺄 수 있는 종목이 참 LG U+ 말고는 안 보이네요. 양태준 대리님 보고 계십니까? 박 차장님은요? 지금 굳이 KTNG 바꿀 중에 만한? 골라보면 될 것 같아요. LG U+나 KTNG. 보합이나 0.45% 손실이나 똑같은 거니까 만약에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포트에서 40%가 방어적인 KTNG랑 LG U+. 네. 이 중에 하나 빼서 좀 공격적으로 가는 방향을 해야지 다른 거 빼서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비중이 조금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다면 LG U+를 매도하고 산다면 어떤 걸 살까요? 저한테 네. 글쎄요, LG화학도 분위기 지금 좋은 것 같아요. LG화학도 분위기 좋은 것 같고요. 신재생재지도 한 방이 좀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네. 둘 다 좀 고르기 어렵네요. 건주님은요? 네? 어느 종목이요? 네. 앵커님이 사고 싶은 거 사시면 되죠. 만약 건주님이시라면 어떤 걸 살지 의견을? 의견이요? 네. 저 LG화학도 한 번 더 상승할 거라 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두 번째 이제 찌르고 원투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원투 3까지 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LG화학도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조금 이제 그런 시장 흔들림, 변동성 장세에서 안전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 전 프로텍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고민되네요. 제가 사실 딱 고민했던 게 LG와 아까 프로텍을 놓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LG 플러스 어떡해. 양태준 대리님 죄송해요. 팔았다가 양태준 대리님 오시게 되면 그 전에 전날 사놓고 산척하죠 뭐. 일단 LG 플러스 매도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14,800원을 LG U 플러스 850원으로 매도하겠습니다. 네, 850원 매도했고요. 체결이 되지 않았어요. 정정해야 되나요? 매수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안 됐을라나? 안 됐네요. 자꾸 네. 자꾸 빨리 하라고 재촉하시는데 이러다 주문 실수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PD님. 네, LG U 플러스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텍으로 가겠습니다. 프로텍. 권주임님. 네. 가득 한번 담아볼까요? 네, 한번 공격적으로 담아봐도 괜찮은 종목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현재 최근에 IT 관련돼서 장세들이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그래도 그런 변동성을 약간 조금 타 종목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약간 좀 치료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프로텍 담았습니다. 근데 제가 프로텍 매수 누를 때 박 차장님의 손이 이렇게 약간 막으려는 듯이 올라온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요, 전혀 아니요, 괜찮습니까? 네. 프로텍 괜찮아요? 네네네.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을 하는 회사니까 저희 함께 공생하는 걸음걸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트 내에서 FNF, KTNG, 엠코르셋은 박재영 차장님의 추천주였었고요. 하이비전과 프로텍, 권주임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면서 LG U 플러스는 양태준 대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포트 전략상 일단 매도했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담을게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박재영 차장, 권홍섭 주임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